어느덧 삼복더위 중복에 접어들었습니다.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보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오늘 중복인데 뭐 드셨습니까? 저는 그 복다름이라는 거 있죠. 뭐 민어탕이라거나 예. 못 먹었습니다. 시원한 냉모밀 먹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위가 좀 예전에 물론 여름에 더운 게 당연한 겁니다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더워도 너무 덥다. 예. 왜 그런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 여름철을 뭐 4, 50년 보내본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원래 더웠던 여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견디기 힘든 정도의 반짝 폭염이 좀 있다가 되게 그늘에 있으면 좀 서늘한 이게 전형적인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인데 예, 그렇죠. 최근 그 2016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역시 기후 변화의 한 단면으로 이런 폭염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이 날씨 현상은 뭐 쪽집게를 꼭 찍어서 말할 수 없는 건데 할 수 없습니다만.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기상학적인 원인을 보면 대관령이라는 이 고산지대가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간 날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때와 달리 다른 여름은 시골이라거나 강원도 산간지방은 견딜만 했는데 올해는 전국 어디나 할 것 없이 도시만 더운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분석이 되지만 올해 장마가 일찍 끝났다. 예. 그러니까 상층 한 5km 이하의 더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일찍 그 장마 전선을 밀어 올렸다. 예. 또 한 6월경부터 티베트 높은 고원지대에 있는 눈이 녹으면서 거기가 가열이 빨리 됐다. 그러면 지면에 뜨거운 공기가 상층으로 올라가서 상층 고기압을 이루게 되고 이게 동쪽으로 확장하게 되면 북쪽에서 가끔씩 치고 내려와 줘야 될 찬 공기가 못 내려왔고 딱 막고 있는 거군요. 막고 있죠. 그래서 올여름 소나기가 그렇게 별로 안 오고 있잖아요. 이게 상층까지 상하층가 아닌 매우 대기가 안정해서 그렇습니다. 소나기는 대기가 불안정할 때 내리는 건데 네. 또 거기에 한반도 주변에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서 바다에서 하층에서 또 상층에서 또 계속 맑은 날씨 구름 없이 맑은 날씨 보이면서 연일 불을 뗐기 때문에 그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제 과연 언제 이게 갈 것이냐. 그러니까요. 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게요. 이렇게 더운 건가요? 되게 원래 우리나라의 7월 말 8월 초가 가장 더운 시기거든요. 지금 오늘 중복이니까 지금이 가장 원래 더운 지금부터 시기에 덥기 시작해야 되는 있었죠. 건데. 근데 예. 이게 다른 때와 비해 길거든요. 지난 7월 10일부터 남부지방 30도 넘는 그 폭염이 시작돼서 지금이니까 적어도 지금 한 보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식혀주는 효과가 없었어요. 서늘한 그 북동풍이 불어온다거나 또는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린다거나 이런 얘기가 그렇죠. 소식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더울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제 한반도 주변에 자연 현상은 뭐 영원히 가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언젠가는 봄이 오고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언젠가는 겨울이 오죠. 겨울이 그렇죠. 옵니다.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가 조금씩은 그 상층까지의 고기압이 약간 북쪽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영향을 준 게 지금 태풍 12호죠. 종달이 북한이 제출한 이름인데 이게 지금 아직 기상위성으로 보면 또렷하게 태풍의 눈은 없는데 예. 그러나 이 태풍이 종다리가 지나는 바닷물의 온도가 30도 정도 되거든요. 많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지나고 있어서 지금 이대로 간다면 일본은 지난 7월 초에 관통하는 거네요. 큰, 그렇죠. 그림 보니까요. 큰 피해를 받았는데 예. 저게 일요일 오전경에 일본 큰 섬을 혼슈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도쿄 주변으로 상륙을 해서 그런데 굉장히 강한 그 세력을 유지하면서 상륙할 겁니다. 예. 그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약화될 텐데 저게 원래는 관통을 해서 동해상으로 진출을 해야죠. 원래 그러니까 같으면.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태풍이 시계 방향을 돌면서 네. 그러니까 좌에서 우로 보통 빠져나가는데 네. 커브의 지금 방향이 이 왼쪽으로 그렇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역방향. 상당히 좀 특이한 것 이상적인 같아요. 회죠. 태풍 자체는 반시계 방향에 회전을 하면서 예. 되게 우리나라 제주도 쪽을 향해 오다가 북위 30도 정도의 위치에 오면 이제 창공이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본 쪽으로 꺾거나 틀게 대한으로 되거나. 꺾었는데 저건 발생부터 저 동쪽에 생겨서 자 지금 앞에 생긴 11호 우콩이란 태풍이 이례적으로 저거보다 동쪽에 먼저 생겨가지고 오늘 새벽에 태풍의 생명을 다했거든요. 태풍은 남쪽의 더운 공기를 위로 퍼나르려고 태풍이 생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찬 공기와 섞이면 이제 자기 일생, 자기 사명을 다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저 종다리가 종다리. 저 일본은 아마 상당히 큰 피해 줄 것으로 전망이. 아. 일본은 상륙하자마자 약화가 되지만 썩어도 준치 이 말 있듯이 태풍이 일생을 마쳤지만 급이 꽤 큰 거예요, 종다리는? 지금 지금 현재는 예상되는 거거든요. 강하고 중형인데 그 세력은 유지하고 올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 상륙할 때쯤 되면 강한 세력의 소형으로 크기는 감소할 줄겠지만 수 있겠네요. 우리가 말하는 열대 저압으로 약화된 뒤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온대 저압으로 바뀔 텐데 그렇죠. 문제는 이게 그 지항류 태풍이 흘러가는 게 그냥 제멋대로 가는 것 같지만 어떤 그 지향하는 그 흐름이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종다리가 지향하는 그러니까 갈 곳을 잃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일본 쪽 미야군요, 상륙한 뒤로 미야. 예. 거기에서 2, 3일 미야가 될 것 같아요.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된 뒤에 어디로 갈지 헤매는 그래서 위로 동해상으로 가지 못하고 거꾸로 서쪽으로 갈 거예요. 제주도 쪽으로. 그러면 태풍의 일생은 마쳤지만 그래서 일본은 아마 지금 큰 피해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그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약화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약화된 뒤는 이제 태풍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열대 저압부 또는 더 약화되면 온대 저기압으로 그러면 그 위치로 이렇게 서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어떤 바람이 부냐면 동풍이 불게 되죠. 예. 그래서 동해안 지역에 좀 약간의 서늘해지고. 뭐 이 더위를 식힐 정도의 비는 아니지만 비가 찔끔 내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31일 정도면 그게 이제 한 31일 정도면 남해안과 제주도 정도.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 태풍이 폭염을 식혀주는 시켜줄까요? 효자가 될까요? 제가 뭐.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중요한 두 글자를 네. 찔끔이라 하셔가지고 네. 조금 그래서 실망이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예. 이 태풍이 일생을 마친 뒤에 저기압으로 바뀐 뒤에 우리나라 영향은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 정도 예. 비가 약간 내리지만 이 폭염의 대세를 꺾을 정도의 전국비는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서 역으로 궁금해지는 게 네. 비가 어중간하게 조금 오다 보면 이렇게 더운 더위에 오히려 습해지고, 습도나 이런 예. 불쾌지수만 높여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또 드는데 재미있는 이건 어때요? 속담 있죠. 추울 때 언발에 오줌 는다. 예. 뭐 이런 격이잖아요. 예. 거기에 그 좀 더 습해지죠. 더 수증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폭염은 이건 뭐 헐말은 아니지만 막 피해가 날 정도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폭염을 식히지 못하거든요. 예. 내일 모레 곳에 따라서 대기가 좀 불안정해져. 약간의 그 상하층 간의 온도차 지금 커지면서 예. 그래서 그게 뭐 지금 35도, 6도 나타나는 기온을 28도로 떨어뜨리고 이러진 못할 것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수증기 공급을 더 해주는 그래서 그 습식 사우나 더 뭐 이렇게 습도가 높아질 그런데 이제 수밖에 다행히 없는. 이게 온대적이었을 습식 텐데 사우나. 예. 8월 초쯤 되면 조금 이 기압 배치가 좀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때는 북쪽에서 고온 건조한 공기들이 역시 뜨겁죠. 그런데 지금까지와 뭐가 다르냐? 건조하기 다르겠네요. 때문에 네. 그늘에 있으면 좀 낫죠. 우리나라 전형적인 그 고추 말리는 시점에 그런 것들 그렇죠. 폭염, 예. 뜨끈뜨끈함 이제 그 재생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다 태양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 8월 15일 이후 우리가 처서라는 절기 있잖아요. 예보관이 아니래도 한 절기상 처서쯤 되면 아 이제 좀 살만하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올 수가 어쨌든 있습니다. 아직 8월 중순 되려면 19일 남았는데 네.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아직 먼 시간인 것 같아서 좀 힘든 마음 네, 듭니다만 어쨌든 이번 종다리가 어떻게 보면 폭염을 꺾어주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거 이렇게 예상하셨네요. 태풍이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는다. 네, 아, 알겠습니다. 종다리 저희가 뭐 태풍 항상 저희가 보도하면서 뭐 뿌라비름도 있었고 네, 네.
우쿵. 그러니까 이제 그 단어를 보면서 어느 나라에서 지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종다리는 우리나라의 어디? 북한에서요. 북한입니까? 예. 태풍 영향받는 14나라가 10개씩 이름을 냈거든요. 예. 그래서 한글 이름은 우리 남한 써 10개, 북한이 10개. 이 종다리는 이제 북한에서 낸 종달새. 예. 아, 참새. 종달새군요. 이게. 얘를 종다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그 순서대로 붙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제일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더웠고 계속 그때 이후로 좀 더워지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 내년에도 혹시나 지금보다 더 더워질지 매년 이게 갱신될지 좀 걱정해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구 온난화,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라는 그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네. 원래 그 지구 온난화의 가장 뚜렷한 증조는 원래 추운 지방이 덜 추운 거죠. 저 북극 지방이 영하 한겨울에 60도, 70도인데 영하 4, 50도로 떨어진다거나 그밖에 안 떨어진다거나 우리나라 겨울이 따뜻해진다거나 가장 좋은. 그다음에 또 낮에는 원래 덥죠. 해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 밤 기온이 올라가는 것이 또 뚜렷한 지구 온난화 특징이거든요. 예. 겨울과 밤 기온이 올라가는 게 지구 온난화인데 또 원래 이 지금 최근 보면 원래 더운 여름이 더 더워지고 더 길어지고 그래서 폭염 1980년대보다 지금이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가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원인이 온실가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100년 뒤 21세기 말엔 네. 폭염 일수가 지금보다 5배에서 20배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온대 지방이 뭐 아열대 지방으로 바뀐다. 이거 그러니까 온대 기후로 저희는 그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네. 이게 뭐 아열대 같은 느낌 네. 들기도 하고요. 물론 뭐 겨울이 그렇죠. 추워서 그렇죠. 아열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어떻게 좀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온대 지방에 우리나라 겨울처럼 춥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더운 지방에 있던 동남아나 이 열대 지방 사람들은 더 더워지는 거에 대해서 적응력이 좀 그래도 있는데 있군요. 저 북유럽이나 이게 추운 지방에 살던 사람, 우리도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에 속하죠. 계절은 여름이라는 예. 게 있지만 겨울은 엄청 춥잖아요. 중위도의 예. 온대 지방이니까 예. 이렇게 서늘한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 여름 더워지는 걸 더 못 견뎌 하죠. 그러면 이제 그 2003년에 유럽 8개 국가에서 폭염 때문에 7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예. 전쟁이 나지 않았는데 7만 명이 사망하면 엄청난 재해죠. 기온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폭염을 재해로 지금 보자 이렇게 지금 예. 말 나오는 것도 이제 그런 것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도대체 우리가 날씨 기온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 네. 뭐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인공 강우를 네. 만들어서 내려야 되는 게 네.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어떻습니까?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거. 예를 들면 인공강우의 출발은 비가 가뭄이 들었을 때 하늘에 구름이 꼈는데 이게 물방울이 맺지 못하는 비구름이 파란 아닐 때. 하늘에서는 절대 예. 못하고요. 구름은 구름인데 우리가 이제 뭐죠 이렇게 불임성 구름이에요. 그게 그런 거기에다가 인공적으로 구름 씨를 비행기 타고 가서 뿌려주는 게 인공강우인데 뭐 미세먼지 많을 때 또 그렇게 그런데 이제 인공강우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 폭염을 인공강우로 줄일 수 있다고 만약 어느 분이 얘기한다면 그건 너무나 환상적인 거죠. 불가능한 인공강우의 거구나. 증거는 겨울에 예. 수시로 비행기 타고 가서 구름이 있는데 눈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에 눈을 조금이라도 내려서 그게 봄, 여름에 쓸 수 있다. 이 개념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4월에 맑은 하늘에 미세먼지 있을 때 인공적으로 비를 만들어서 먼지를 없애자. 이런 아주 하여튼 오죽하면 그런 발상을 하겠어요. 예전에 베이징에서 왜 열병식 한다고 며칠 동안 뭐 그렇게 인공강우 내리기 위해서 뭐 반짝 환하게 했잖아요. 그런 거죠. 뭐 모스크바 올림픽 네. 개막식 때 비 안 오게 하려고 그렇죠. 러시아가 그런 인공강우로 그러니까 미리 비가 올 소지를 미리 뭐 내일 아침 9시다 그러면 오늘 해서 미리 그런 걸 이제 내려온다 이런 시도는 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하는 인공강우로 이 폭염을 없애는 거는 없앨 뭐 정도는 맑은 하늘에서는 구름도 없기 때문에 그런 비로 이론적으로 안 만들어질 되죠. 수 있는 구름은 네네. 이런 날씨나 만들 또 수 없죠. 미세먼지가 있는 날씨에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보니까 저희가 항상 더위 있는 지방을 얘기할 때, 네. 지역을 얘기할 때 그 분지 형태의 네, 대구, 네, 뭐 대구. 경산, 어제는 비공식적으로 하양이 네. 40.5도를 네, 40도를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저희가 어떤 임계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40도라는 거를 뉴스에서 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굉장히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네. 면이 있다는 네, 얘기인데
이게 앞으로도 밥 먹듯이 40도를 넘을 수도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변하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매년 올해보다 더 더워지고 그 다음이 또 더 0.1도가 더 더워지고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예. 날씨라고 하는 건 그런 어떤 바닷물의 물결이 출렁거리듯이 높았다 낮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기온이 높아질 가능성은 더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한 40.5도 이런 거는 이제 관측소 환경에 따라서 예. 그 자동 기상 관측소는 그 환경보다는 우선 많은 그 지점에 깔으려고 하는 그런 그 곳이거든요. 우리나라 1942년 8월 1일 40도가 그런 어떤 잘 갖춰진 환경에서 관측된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구였죠, 그게. 대구죠. 예. 그래서 옥상에 설치됐다거나 그러면 조금 환경이 다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나타났고 난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더운 날씨에 사실 공기라도 좀 좋아야 되는데 네, 사실 맞아요. 미세먼지 하면 봄의 네, 불청객이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날도 더운데 공기까지 안 좋은 더 거거든요. 이중 거죠. 미세먼지 왜 지금 여름에 생기는 미세먼지 건가요? 문제는 저는 이제 1년 365일 미세먼지가 자연적인 미세먼지가 있고 그리고 저 중국 쪽에서 흙먼지가 날라온 예. 데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인위적인 미세먼지거든요. 발전소, 자동차 배기가스. 자, 이 문제는 여름이라고 그쵸.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360일 미세먼지 인위적으로 내뿜는 양은 이론적으로 같다고 봅니다. 봄, 여름, 가을, 예. 겨울 없이. 다만 거기에 뭐가 따라서 우리가 느끼고 못 느끼는 날씨 때문이죠. 날씨. 여름에 원래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자주 오고 또 남쪽에서 불면은 바람이 불고 불면 미세먼지가 있을 수 없죠. 씻겨 내려가기 예. 때문에. 그래서 여름엔 미세먼지 괜찮은데 올해 지난 보름 정도 바람이 없고 맑은 비도 빨리 날씨에 비도 안 오고 예. 공기가 고기압에 갇혀서 안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내뿜는 인위적인 자동차 배기가스, 뭐 발전소에 나오는 거 공장지대 또는 뭐 건설 현장 이 먼지들은 계속 쌓여서 계속 쌓여만 가는 거죠. 축적됐겠네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여름임에도 그 미세먼지 농도는 수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참 강하고 호수도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녹조 현상이 좀 심해졌다 하는데 낙동강에도 뭐 항상 유명합니다만 녹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폭염과 녹조도 연관성이 좀 있나 보죠? 당연히요. 우선 비가 안 와서 강이 흐르지 씻어내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녹조 당연히 나타나고 그 녹조가 겨울보다는 기온이 높은 때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생물적인 변화 미생물이 더울 때 잘 그렇죠. 자란다는 그렇기 얘기죠. 때문이니까 지금은 뭐 올해 이 지난 보름은 딱 생기기 좋은 날씨 조건이었죠. 예,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더위가 좀 더 심해지지 않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 서울이 38도 기록했거든요, 올해. 무더운 여름에 94년도가 83.4도.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이 그 83.4도를 깨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예. 이미 기압계가 약간 이제 변형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100으로 왔을 때 거의 한계점을 왔다. 찼다. 지금 찼다. 오늘이 27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지금 여름에 폭염의 긴 터널. 유난히 원래 이때 더운데 올해 유난히 긴 터널 속에서 우리가 지금 뭐 이게 헤매고 있다. 사경을 헤매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다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기상사업협회 본부장과 함께 올여름 폭염 관련돼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